백룡의 이빨이 김정은의 부인 이설주의 팔에 박혔습니다. 비명이 터졌습니다. 김정은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고 경호원 5명이 동시에 총을 겨눴습니다. 총구가 백룡을 향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3초 뒤면 백룡은 죽고 나도 죽는다. 그리고 바로 이 3초의 행동만으로 한 마리의 풍산개는 반역견이 되었고 그 개를 지키기 위해 한 군인이 선택한 것은 죽음을 건 탈출이었습니다. 풍산개 백룡은 왜 이설주의 팔을 물었을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개가 미쳐서 문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백룡이가 이설주를 물 수밖에 없었던 충격적인 이유,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비극은 그보다 5년 전 한 남자가 한 마리의 풍산개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부모 없이 자라 고아원에서 굴러다녔고 군대는 선택이 아니라 정해진 길이었죠. 군견 중대는 말 그대로 지옥 중의 지옥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영하 30도, 군견 60마리 배식부터 배설물 처리까지 하루 16시간을 개와 살았지만 정작 저를 반겨주는 건 없었습니다. 감정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상부에서 호위용 풍산개 2마리가 내려왔죠. 김정은 호위대 훈련용이라고 했습니다. 순백색 털을 가진 작은 녀석이 백룡이었어요. 생후 3달, 눈망울은 까맣게 반짝였죠. 보통 군견들은 훈련병 냄새를 싫어합니다. 약품 냄새, 소독약 냄새 거부감이 강하죠. 그런데 백룡은 달랐어요. 비틀거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군화를 핥고 제 무릎에 턱을 올렸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군대 와서 처음이었어요. 누군가 저를 찾아온 게. 그날부터 백룡은 저만 찾았습니다. 아침마다 제일 먼저 달려와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었죠. 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데 3주 뒤였습니다. 혹한기 야간 순찰 중이었죠. 영하 25도. 새벽 2시. 발밑에서 소리가 났어요. 찰칵. 얼음이 갈라졌습니다. 몸이 공중에 떴습니다. 7m 아래 계곡으로 추락했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죽는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그때 위에서 백룡의 울음이 들렸어요. 낑! 낑! 백룡이 절벽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70도 경사. 개가 내려올 수 없는 각도였죠. 하지만 백룡은 발톱으로 바위를 긁으며 구르고 넘어지면서도 제게 내려왔어요.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백룡은 제 위에 몸을 눕혔습니다. 체온을 나눴죠. 그리고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어요. 낑!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수색대가 백룡의 울음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군의관이 말했죠. 1시간만 늦었으면 동사했을 겁니다. 개가 체온 나눠줘서 살았어요. 백룡은 제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더 큰 일이 터졌어요. 중대장이 술 취해 왔습니다. 복종 훈련 시범을 보이겠다며 백룡을 불렀죠. 백룡이 술 냄새에 혼란스러워하자 중대장이 발로 찼습니다. 쿵, 쿵. 이 개새끼가 머리를, 옆구리를 짓밟았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뚝. 어린 백룡이 피를 토했습니다. 저는 무릎 꿇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멈춰주십시오. 하지만 중대장은 계속 밟았어요. 백룡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낑! 낑! 제게 구조를 요청했죠. 중대장이 백룡의 목을 밟으려 했습니다. 그때 백룡의 생존 본능이 발동했어요.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으르렁. 중대장의 종아리를 물었습니다. 간부를 문개는 즉시 안락사 규정이었어요. 다음날 군견 백룡 오후 3시 처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중대장실로 뛰어가 무릎 꿇고 머리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쾅, 쾅. 이마가 터졌어요. 제발 백룡이만 살려주십시오. 저를 대신 처벌하십시오. 눈물이 흐르는데도 저는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중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린 개니까 이번 한 번만 봐준다. 다시 사고 나면 너도 끝이야. 내일부터 넌 취사병으로 강등이다. 백룡은 살았습니다. 저는 군견실로 달려가 백룡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갈비뼈 세대가 부러져 있었지만 살았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단순한 군인과 군견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가족이 됐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백룡은 완벽한 호위견이 됐고 저는 다시 군견병으로 복귀했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2022년 11월 김정은과 이설주가 부대를 방문하는 날, 백룡의 이빨이 이설주의 팔에 박히는 순간 저희 인생이 끝날 줄은 2022년 11월 17일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5시 긴급 소집령. 김정은 원수님과 이설주 여사께서 오늘 오전 10시 부대를 방문하신다. 부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와 백룡은 행사장 뒤편 30m 지점에 경호 군견 대기조로 배치됐죠. 오전 10시 정각. 검은 벤츠가 3대가 들어왔습니다. 김정은이 내렸습니다. 이설주가 뒤따라 내렸어요. 하얀 코트에 하얀 목도리. 완벽한 미소. 그 순간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렬한 냄새가 퍼졌어요. 향수였습니다. 서양 명품의 특이한 향수. 이설주가 그날 처음 뿌린 새 향수였죠. 백룡의 몸이 굳었습니다. 코가 벌름거렸어요. 귀가 앞으로 쏠렸죠. 저는 즉시 알아챘습니다. 백룡의 자세가 폭발물 탐지 훈련 때와 똑같았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백룡아, 가만히 있어. 목줄을 3개 잡았습니다. 하지만 백룡의 몸은 이미 경직돼 있었죠. 5년간의 훈련이 온몸에 각인돼 있었습니다. 폭발물 냄새 감지, 위험 판단, 보호 대상 경호, 위험물 제거. 자동 프로그램이었어요. 이설주가 손을 들어 머리를 넘겼습니다. 향수 냄새가 폭발적으로 퍼졌어요. 백룡이 움직였습니다. 안 돼. 목줄을 온 힘으로 잡았지만 30kg 근육 덩어리의 힘이 더 셌습니다. 찰칵. 목줄이 풀렸습니다. 백룡이 달렸습니다. 시간이 느려졌어요. 30m, 20m, 10m. 경호원들이 총을 뽑았습니다. 백룡이 뛰어올랐습니다. 이설주를 향해 훈련대로 위험물을 막기 위해 밀어내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 눈에는 공격으로 보였죠. 백룡의 이빨이 이설주의 팔에 박혔습니다. 이설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김정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경호원 5명이 백룡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총구가 백룡의 머리를 겨냥했죠. 저는 백룡 앞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안 됩니다. 백룡이는 지키려고 한 겁니다. 향수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김정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적애를 즉시 격리하고 담당자를 조사하라. 백룡은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끼잉, 끼잉. 저를 찾으며 울었어요. 저도 보위부에 끌려갔습니다. 3초였습니다. 단 3초 만에 5년이 무너졌습니다. 독방에 갇혔습니다. 어둠뿐이었죠. 벽 너머에서 백룡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끼잉, 끼잉. 밤새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향수 때문이었습니다. 단 3초의 오해 때문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진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고 존엄이 다쳤느냐만 중요하죠. 백룡은 지키려고 했습니다. 훈련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백룡 처형, 저도 처형. 5년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새벽 3시, 독방 문이 열렸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저를 조사실로 끌고 갔죠. 보위부 대좌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철민, 너의 담당 군견 백룡이 이설주 여사를 공격했다. 맞나? 아닙니다. 향수 냄새 때문에 오인한 겁니다. 지키려고 한 거예요. 닥쳐. 대좌가 책상을 쳤습니다. 쾅. 변명하는 거냐? 그게 탓으로 돌리는 거냐? 경호국 요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군견 백룡은 최고 존엄 위협견으로 판정됐다. 내일 오전 8시 공개 처형한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대좌가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쿵. 박철민, 넌 군사재판 회부다. 너도 사형일 거다. 제발요. 백룡이만은 살려주십시오. 끌고 나가라. 독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꼬리 흔들며 반겨주던 백룡. 절벽에서 저를 구하려 온몸이 찢어지면서도 내려왔던 백룡. 그 백룡이 내일 총 맞아 죽습니다. 북한에서는 개도 사람도 똑같습니다. 체제에 거슬리면 죽습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벽 6시. 2시간 뒤면 백룡이 죽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 아래로 종이가 들어왔습니다. 군견부대 기술 장교 김태수가 쓴 글이었죠. 철민아, 나도 회의에서 향수 오인 가능성을 말했다. 하지만 다들 무시했다. 미안하다. 탈출을 도와주겠다. 오늘 밤 7시 보일러실 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움직여라. 이게 마지막 기회다. 손이 떨렸습니다. 탈출? 북한에서?
잡히면 즉시 총살입니다. 하지만 저는 고아였습니다. 가족이 없었죠. 그리고 백룡은 가족이었습니다.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백룡을 혼자 죽게 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찢어 삼켰습니다. 증거를 없앴어요. 오늘 밤 7시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4시. 독방 문이 열렸습니다. 김태수였습니다. 문을 닫고 제 옆에 앉았죠. 나도 회의에 있었어. 향수 성분이 폭발물 냄새랑 90% 일치한다고 보고했어. 하지만 다들 무시했어. 김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민아, 내 동생 태진이도 군견병이었어. 3년 전에 고위 간부가 걔를 먼저 찾는데 걔가 물었거든. 태진이는 그 자리에서 총살됐어. 군견도 사살됐고. 그래서 못 보겠어. 백룡이가 내일 죽는 거. 너도 사형되는 거. 김태수가 종이를 꺼냈습니다. 탈출해. 나는 안 가. 가족 있으니까. 하지만 넌 고아잖아. 종이를 펼쳤습니다. 부대 지도였죠. 오늘 밤 7시. 보일러실 폭발시킬 거야. 정전 4분. 그 사이에 빼낼게. 백룡이는 군견실에서 풀어놓을 거고. 배수로 철조망 잘라놨어. 거기로 나가. 태진이는 못 구했어. 근데 너랑 백룡이는 구할 수 있어. 제발 살아줘. 태진이 못 가지. 김태수가 나갔습니다. 오후 6시 58분. 2분 남았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꽝.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불이 꺼졌어요. 불이다. 정전이다.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김태수였죠. 빨리. 사본. 철민아, 살아. 예, 형. 군견실로 달렸습니다. 80m. 백룡아. 흑기잉. 백룡이 제게 안겼습니다. 떨고 있었어요. 가자. 우리 나가자. 배수로로 달렸습니다. 철조망 잘린 곳을 찾았어요. 저기 누구냐? 백룡아, 들어가. 백룡을 밀었습니다. 저도 빠져나갔습니다. 철조망이 살을 긁었어요. 피가 났습니다. 배수로를 기어갔습니다. 물이 차가웠죠. 진흙이 온몸에 묻었습니다. 백룡도 진흙투성이었어요. 순백색 털이 검게 변했습니다. 배수로 끝. 숲이었습니다. 뛰쳐나갔습니다. 부대에 불이 켜졌어요. 곧 추격이 시작될 겁니다. 백룡아, 이제부터가 진짜야. 살아남자. 백룡이 작게 짖었습니다. 우리는 북쪽으로 뛰었습니다. 두만강을 향해, 러시아를 향해, 자유를 향해. 저희는 달렸어요. 숲속을. 북쪽으로. 1km, 2km. 뒤에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3km. 개울이 나왔습니다. 뛰어들었습니다. 얼음장 같았어요. 100m를 물속에서 걸었습니다. 발자국과 냄새를 지우기 위해. 5km. 하늘에서 윙소리. 드론이었습니다. 열감지 드론. 백룡을 바위 밑으로 밀어넣고 숨었어요. 드론이 50m 앞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20초 뒤 드론이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다행히 차가운 몸 덕분에 열감지에 안 잡혔습니다. 7km. 깨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군견 추적되었습니다. 백룡아, 빨리. 바위 틈으로 들어갔습니다. 큰 개들은 못 올 거예요. 8km. 깊은 개울을 건넜습니다. 뒤를 보니 손전등 불빛 5개. 산을 올랐습니다. 가파른 경사였죠.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손전등이 300m까지 왔어요. 산 반대편은 절벽이었죠. 아래는 두만강. 러시아가 저 너머였어요. 백룡아, 믿어. 절벽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위 틈에 손을 넣고 한 발씩. 백룡은 제 등에 매달렸어요. 위에서 소리가 들렸죠. 여기야! 절벽으로 내려왔다! 총소리. 바위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강이 가까워졌어요. 5m 남았습니다. 백룡과 함께 뛰어내렸죠. 쿵덩. 당. 총알이 물에 박혔어요. 총알이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머리카락 한 올 차이였습니다. 반대편을 향해 오래 헤엄쳤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손이 땅에 닿았어요. 러시아 땅. 둘 다 쓰러졌죠. 살았습니다. 북한을 벗어났어요. 러시아 땅. 하지만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국경지대였죠. 해안을 따라 10km를 걸었습니다. 새벽 4시. 바다가 보였어요.
해안가에 낡은 고무보트가 있었죠. 백룡아, 바다로 가야 해. 육로는 위험해. 보트를 물가로 끌었습니다. 노를 저으며 바다로 나갔어요. 1km, 2km. 그때 뒤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 경비정. 두 척이었어요. 탐조등이 켜졌습니다. 500m, 300m. 가까워졌죠. 백룡아, 물속으로. 보트를 뒤집고 함께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얼음 같았어요. 보트 밑에 공기가 조금 있었죠. 고개를 들어 숨을 쉬었습니다. 경비정이 보트를 비췄어요. 저기 보트다. 뒤집혀 있다. 1분, 2분. 폐가 터질 것 같았어요. 백룡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백룡을 꼭 안았어요. 보트를 쏘는 소리. 총알이 보트에 박혔습니다. 아무도 없다. 그냥 표류한 보트다. 경비정이 멀어졌습니다. 보트는 가라앉았어요. 백룡아, 헤엄쳐야 해. 해안을 향해 헤엄쳤습니다. 하지만 3km. 너무 멀었어요. 체력이 바닥났습니다. 죽는구나. 여기서 죽는구나. 하늘이 밝아졌습니다. 새벽이었죠. 조류가 느껴졌어요. 남쪽으로 흐르는 조류. 힘을 빼고 조류에 몸을 맡겼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어요.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러시아 어선이었어요. 여기 사람이다. 건져라.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백룡과 함께.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죠. 병원이었어요. 러시아 병원이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죠. 온몸이 아팠어요. 저체온증이었습니다. 백룡이. 제가 중얼거렸죠. 옆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king. 백룡이었습니다. 침대 옆에 누워 있었죠. 살아 있었어요. 저도 살아 있었습니다. 러시아 어선이 저희를 건진 거였죠. 문이 열렸어요. 러시아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2명이었죠. 통역기를 들고 있었어요. 당신 누구? 어디서 왔어? 러시아 말이었습니다. 통역기가 한국어로 번역했죠. 저는 떨렸어요. 러시아는 탈북자를 북한으로 송환합니다. 원칙이었죠. 규정이었어요. 잡히는 즉시 북한 대사관으로 넘겨집니다. 잘못 말하면 북송이에요.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한국? 여기서 뭐해? 배가 난파됐습니다. 걔랑 표류하다가 경찰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죠. 여권 있어? 없습니다. 배에서 다 잃어버렸어요. 경찰이 서로 뭐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말이었죠. 알아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느낌이 나빴습니다. 경찰이 전화를 걸었죠. 누군가와 통화했어요. 10분 뒤 문이 열렸습니다. 다른 경찰이 들어왔죠. 계급장이 더 많았어요. 간부였습니다. 북한 사람 맞지? 한국어였어요. 놀랐습니다. 예. 솔직히 말해. 어디서 왔어? 저는 결심했죠. 진실을 말하기로. 북한 군견병이었습니다. 탈출했어요. 백룡이랑 함께. 간부가 백룡을 봤습니다. 걔 이름이 백룡이야? 예. 간부가 한숨을 쉬었어요. 원래는 바로 북한 대사관에 연락해야 해. 당신 같은 사람 나타나면 즉시 북송이야. 규정이거든. 러시아랑 북한 협정이 그래. 심장이 멎었습니다. 하지만 선장이 말하더라. 당신 건졌을 때 거의 죽어가고 있었대. 저체온증으로 의식도 없었고 걔도 마찬가지였고. 간부가 서류를 봤죠. 의사소견서 봤어. 당신 체온이 33도까지 떨어졌대. 30분만 늦었으면 죽었을 거래. 그래서 응급으로 병원 온 거야. 북한 대사관 아니라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죽을 뻔했던 게 오히려 살 길이었죠. 원래라면 바로 북송됐을 겁니다. 하지만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으로 온 거예요. 며칠 더 치료받아야 해. 그동안 생각해보자. 간부가 나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몸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백룡도 회복했죠. 하지만 두려웠어요. 언제 북송 명령이 떨어질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동양인이었습니다. 조선족이었죠. 당신 한국 가고 싶어요? 한국어가 유창했어요. 예, 제발요. 북송되면 저도 백룡이도 죽습니다. 나 중국 조선족이에요. 한국어 할 줄 알아요. 경찰한테 말해줄게요. 당신 사정. 두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우연히 한국어 하는 간호사를 만난 거죠. 간호사가 경찰 간부를 불렀어요. 통역해줬습니다. 제 이야기를, 이설주의 향수를, 백룡의 오해를, 처형 명령을. 간부가 조용히 들었죠. 북송되면 죽어요. 둘 다요. 제발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주세요. 간부가 고민했습니다. 오래 고민했죠. 선장이 뭐라고 했지? 당신 스파이 같지 않다고 했어. 그냥 도망친 군인 같대. 걔 데리고 온 거 보면. 간부가 전화를 들었어요. 한국 대사관 번호 알아? 간호사가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간부가 전화를 걸었죠. 세 번째 기적이었어요. 북한 대사관이 아니라 한국 대사관. 거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이틀 뒤, 한국 대사관 직원 2명이 왔습니다. 박철민 씨? 예.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보호 조치하러 왔어요. 눈물이 났죠. 백룡이도 함께 갈 수 있나요? 당연하죠. 가족이잖아요. 네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저희를 차에 태웠어요. 러시아 경찰이 배웅했습니다. 간부가 말했죠. 잘 살아. 걔도. 감사합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을 봤죠. 러시아 거리였어요. 자유로운 거리였습니다. 백룡이 제 무릎에 턱을 올렸죠. 5년 전처럼. 처음 만났을 때처럼. 백룡아, 우리 살았어. 정말 살았어. 백룡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대사관에서 2주일을 보냈어요. 서류와 군견. 백룡이 서류를 같이 작성해야 했습니다. 건강검진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행기표를 받았어요. 인천공항행입니다. 내일 출발이에요. 한국이었습니다. 진짜 자유였죠. 백룡과 함께 가는 한국. 김태수 형이 준 기회였어요. 태진이의 몫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다짐했죠. 한국에서 잘 살겠다고. 백룡이랑 행복하게 살겠다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022년 11월 30일. 탈출한 지 17일 만. 대한민국 땅. 자유로운 땅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죠. 하나원에서 3개월을 보냈어요. 백룡은 특별허가로 제 곁에 있었습니다. 교육 중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백룡이는 공격한 게 아니었습니다. 특이한 향수 냄새 때문에 오인한 거예요. 지키려고 한 겁니다. 훈련대로. 북한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뭐였나요? 진실이 의미 없다는 거요. 백룡이가 왜 그랬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설주 여사가 다쳤다는 것. 김정은이 불쾌했다는 것. 그것만 중요했죠. 걔도 사람도 체제 앞에선 소모품입니다. 진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체면을 건드리면 죽습니다. 하나원을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작은 원룸을 지원해줬어요. 백룡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백룡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백룡이 제 발치에 누웠어요. 5년 전처럼. 다음날 아침 백룡과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백룡이 풀밭을 뛰어다녔어요. 5년 만에 자유롭게 뛰는 거였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북한에서는 하늘도 김정은의 하늘이었죠. 여기는 달랐습니다. 제 하늘. 백룡의 하늘. 애견 훈련소에 취직했습니다. 백룡도 함께 출근했어요. 아이들에게 개 훈련법을 가르쳤죠. 와, 백룡이 대단해요. 저도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죠.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김태수 형이 나왔습니다. 철민아, 잘 살고 있구나. 형, 죄송합니다. 형은 저 때문에. 아니야. 내 선택이었어. 태진이 못 구했지만 너희는 구했잖아. 행복해. 그게 내 은혜 갚는 거야. 꿈에서 깼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창밖을 보며 북쪽을 향해 고개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형. 꼭 은혜 갚겠습니다. 백룡이는 7살입니다. 우리는 작은 원룸에서 삽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잠들죠. 더 이상 체제의 개가 아닙니다. 김정은의 군견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그냥 가족입니다. 자유로운 가족. 진실이 의미 있는 곳에 사는 가족. 북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여기서는 가능합니다. 북한의 더 진실된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저는 오늘도 백룡과 산책을 나갑니다. 자유로운 하늘 아래서